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도 잘 치료가 안 돼. 좋다는 보조제도 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늙은 사람이 암이 되면은 비교적 암도 천천히 자라. 젊은 사람들이 문제야. 암세포도 빨리 생겨서 정상세포도 빨리 생겼어. 왜냐? 최근에 우울증에다가 암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암 중에서 제일 나쁘다는 췌장암, 장암이 한국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요인을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 특히나 이런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산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위염, 위궤양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산이 역류돼 가지고 췌장으로 넘어와서 췌장염을 일으키고, 또 내려가서 장의 염증, 또 이제 삼겹살 같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상태에서 장암이 증가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면도 나쁜 재료를 써가지고, 그리고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연히 그 나쁜 기름을 쓸 수밖에 없어. 그게 맛이 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야. 맛이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되게 나쁜 음식이다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 왜냐면 달든지 아니면은 기름기가 섞여 있어야 맛이니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활성산소가 몸에서 지나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 자체가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결국은 욕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고된 거 보면은 OECD 국가 50개 국가 중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국만이 돈이라고 그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이라고 그랬어. 돈은 절대 행복하고 연관이 없다는 게 수많은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돈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 불행해지는 걸 쫓고 있는 게 한국 젊은이들이야. 스트레스 외에 환경적인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조사해보면 극소의 양이지만은 대부분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발암물질이야. 또 각종 조미료, 음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따지면 먹고 마실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몸은 우리 안에서 적당히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소량이 들어도 문제는 없는데, 우리 몸이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잔뜩 있으면은 면역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 운동 부족, 영양 부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력이 쇠는 사람들한테는 각종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에서 인구 분포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담배를 제일 많이 피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을 안 주고, 담배 자체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나쁜 것만 골라서 다 합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병 들고 그걸 자꾸 습관화 되니까 우리 뇌가 나쁜 것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해.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중독은 거의 고치기 힘들어. 뇌가 자꾸 오래 기억하고 또 하도록 충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암이 되면은 비교적 암도 천천히 자라. 천천히 퍼지고. 젊은 사람들이 문제야. 암세포도 빨리 생겨서 정상세포도 빨리 생겨. 그게 일반적이야. 그건 생물학적인 현상이 그래. 늙으면은 다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 젊은 사람 몸은 증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 효소 이런 게 왕성하게 나와. 40부터는 그런 게 다 적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세포, 조직 기관도 기능이 천천히 되고, 또 암 자체도 천천히 자라고 번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암이나 우리 몸이 자라는 거나 똑같아. 우리 몸은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한 줄기세포가 분화되고 분열해. 그래가지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이게 막 자라가지고 25살 되면 딱 스톱해.
만약에 스탑하면 팔다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키도 적당히 돼야지 너무 길어지면 문제잖아. 발달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건 연구를 해서 많이 알려졌어.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게 어떻게 해서 스탑하는가? 왜 팔다리가 적당한 선에서 딱 더 이상 자라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몰라. 이게 마찬가지로 자라고 이러는 건 암이나 우리 몸이 발전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암은 이 중단 않고 계속 그냥 분화되고 자라는 거야, 암은. 그래서 이제 중단하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암도 거의 아마 고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기본적인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암을 정복하기가 요원한 얘기예요. 말기 돼서 이제 죽을 때 가까우면 기운이 쫙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기능이 점점 다 쇠약할 대로 쇠약하니까 우선 먹을 길을 제대로 안 먹고 해골처럼 돼가는 거지. 보기에 무서울 정도야. 그리고는 기운들이 없어서 말을 못해. 눈을 떴다 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지 이 눈을 뜨고 안 뜨고 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말도 못하고 표정도 제대로 못 짓고 이러는데도 듣는 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큰 실수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선량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죽게 되면은 부검을 다 하는 거야, 부검. 부검 결과를 보면은 80 넘어서 보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 또 이제 치매도 병약적으로 보니까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치매도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70, 80 돼가지고는 건강검진도 할 거 없고 암 진단하면은 치료할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 그러나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지나친. 왜냐면 암 중에 특히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늙어가는 병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40 넘으면 대개 있어요. 누구든지 같은 70, 80이라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질 혈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한테 암이 생겼다든지 치매가 걸렸다든지 해서 치료를 한다는 건 무리지. 그러나 아무것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암이 걸렸으면은 그 암을 빨리 수술한다든지 방사선해서 국소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전신 치료라도 항암제를 3개월, 6개월 해서 더 이상 암이 진전이 안 해서 그 사람이 사는 날까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자기 스스로 통증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지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 않고 질질 끌러갔다 하면 한국 사람은 특히나 못 참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도 이제 암이 커지면 아무래도 통증 이런 게 많이 생겨. 주위에 신경 이런 걸 누르고 혈관 누르면 혈전이 생겨. 그걸로 해서 다리가 붓고 뭐 여러 가지 임파선이 부으면 막 팔다리가 붓고 이런 증세가 생기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거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잠을 못 자면 치료를 잘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먹고 마시지를 잘 못해. 입맛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미쳐. 이제 수면하고 치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뇌신경세포가 한 10,000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연관이 안 될 때 치매가 생기는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세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그 찌꺼기가 생겨요. 그 찌꺼기를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찌꺼기가 세포 사이에서 씻어내가지 않으면은 그 회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은 세포가 커져가지고 세포 사이 간격이 좁아져서 찌꺼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러나 잠을 자면 세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간격이 넓어져서 그 찌꺼기가 쉽게 빠져나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치매를 훨씬 많이 걸리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되는 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쉬게끔 창조돼 있어. 쉬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환자들 통해서 보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않지.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데 근심 걱정을 하지. 잠을 잘 수가 없게 돼 있어. 캄캄한 방에서 일체 소리를 꺼야 그 멜라토닌이 작동을 해. 그 잠 못 자는 한국 환자들 보면은 텔레비전 켜놓고 스마트폰 바로 자기 옆에다 두고 카카오 소리 나고 이렇게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러면서도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하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6시간을 못 잔 사람은 깊이 자는 게 중요해. 그래서 깊이 자려면 그 REM 슬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촉진시키는 약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몸은 자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스스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야.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돼. 자식들 걱정. 잠을 다 못 자. 그러니까 수면제 계속 쓰니까 그렇지 않아도 입맛 떨어지는데 더 안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죽기 전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피골이 상정해. 무서울 정도로. 나는 이제 담배, 술을 안 넣는 대신에 단 것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초콜릿 뭐 이런 걸 먹어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이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조정을 한 20년 동안 잘 해왔는데 그렇게 유전자를 믿고 무식하게 단 것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참 후회스러운 일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난 지금도 그렇지만 40여 년 이상을 건강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해서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마시는 거 이런 것도 건강에 해칠 것 같으면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나름대로 괜히 욕심을 생각하고 내가 있는 현재에서 만족을 가지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분수에 맞는 생활 방법이지.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시간만 나면 걷는 운동. 주말 같으면은 골프 치면서 많이 걸으니까 골프 치는 거. 그러고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허전함 또는 다른 사람 일로 마음이 좀 괴롭고 이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림을 그린다든지 부는 색스폰이라든지 무슨 클라리넷 이런 음악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 행복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와. 스트레스 호르몬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노래한다든지 악기로 부르면은 굉장한 안정감, 내 마음의 위로 이런 것이 생기는 거야. 나 스스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20대로 다시 돌아가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다 했고 만족스럽게 잘 감사하게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암 환자나 가족들이 우선 암은 그렇게 금방 죽을 병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암은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병이고 전신병이니까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 안 하면 좀 나빠지고 이런 생각을 우선 분명히 하고 그것을 환자한테 잘 관리를 해보자고 인식을 지키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힘든 치료지만은 지나가면 다시 회복되니까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희망이 있어야 돼. 용기가. 못 고치는 거 해서 뭐해 이러면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가령 1%가 들어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한국 사람은 30%가 듣는다 해도 아이고 나는 70% 안 듣는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우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제일로 좋은 방법이에요. 기적이 생긴다니까. 기적이라는 건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몸의 현상으로 해서 암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생기고 누가 생기고 아무도 몰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항상 좋은 거라고 해서 무슨 암을 고친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잘못된 거지. 부작용이 없어야 돼. 좋다는 보조제도 지나치게 많으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것을 전문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이상스럽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정해진 약이라든지 방법 외에는 다른 걸 환자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거부 반응하더라고. 환자가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치료받기 힘든데 무슨 인삼, 녹용, 버섯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그런 것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보조 치료를 지나치게 하면 문제예요. 환자가 체중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충분한 음료, 같은 음료라도 영양가 있는 음료를 마셔가지고 치료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이 포기할 때도 많아. 환자가 포기하든지 우리가 포기하든지. 그런 때도 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그 기적적인 현상으로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잘 죽어야 돼. 울며 통곡하면 죽을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어야 돼.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치료가 잘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의사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배짱이 좋은 사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소극적이고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오래 살지를 못해. 우리 몸은 묘하게 육체와 정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육체를 가장 많이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생각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걸 평소에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연히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죽게 되는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해. 완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여기저기 퍼져서 금방 죽을 것처럼 된 환자들이 다 포기하고 집도 정리하고 개업했던 것도 다 때려치고 하스피스라는 병원에 가서 그냥 증세 치료만 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 내 개인적으로 경험도 했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 많다고. 30년 40년 그대로 사는 사람 왜 그러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제한된 삶을 어떻게 살까. 누구든지 행복하게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야 그게 보람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건강할 수도 없고, 또 병이 걸렸을 때도 잘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병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한국 사람들처럼 쉬쉬하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치료에 반대적인 효과를 내요. 어떻게든지 힘을 합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치료를 잘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도 굉장히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